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느 건방진 스파게티 사장의 몰락. 제가 실제로 본 사례입니다. 요즘 따라 각 지방별로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다가 새로 생긴 도시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위례신도시 같은 데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하남 미사에 또 신도시들도 있고, 그런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있고, 또 지방 같은 데가 바로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신도시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 신도시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신혼부부들이 많은 만큼 일단 외식도 많아요. 그리고 소소한 소비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키우는 애들 같은 경우도 큰 애들이 아니라 작은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먹거리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일단 신도시가 생기는 과정에서는 건설일 하시는 노가 아저씨들이 많다 보니까 설렁탕이나 순댓국, 칼국수 이런 구수한 음식들이 장사가 좀 되다가 공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입주를 좀 하게 되면은 애들이랑 함께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음식들, 캐주얼 한식 같은 경우 국수나무라든지 미소야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가 스파게티라든지 김밥집, 패스트푸드 이런 집들이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곳 신도시 주민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새로 생긴 신도시 아파트 값들이 일단 비싸잖아요. 아파트가 비싸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런 집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격이 다 대출이에요. 안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두뇌가 열심히 사는 건 알겠지만 그 비싼 아파트를 100% 현찰 주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3억만 대출 받아도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다달이 이자만 내려도 한 100만 원 정도 넘어가고, 원금까지 갚으려면은 애초에 소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신도시에 처음 스파게티 집을 차린 사장이 있었어요. 처음 생긴 도시다 보니까 일단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유동도 많지 않았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상권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일단 먹을 땐 별로 없었죠. 사람들이 유동이 없고, 그런데 일단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지만 먹을 데도 없다.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처음 그 스파게티 사장이 오픈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창업하기가 좋았던 적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건설일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입주를 하긴 하는데 먹을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밖에 먹을 데가 없던 거예요. 그때 처음 이 사장님도 장사를 처음 할 때였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게 이 스파게티였고, 장사 처음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처음이니까 겸손하게 맛있게 직접 만든 스파게티를 적당한 가격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 스파게티가 굉장히 잘 되게 돼요. 스파게티를 자기가 잘 만들고 자기가 장사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 애기들 데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단가도 나쁘지 않고, 스파게티에 돈가스에 피자에 다 애들 좋아하는 메뉴들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당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 몰리면서 그냥 장사가 잘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한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건방져지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처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루하루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현찰이 도니까 일단 뿌듯하죠. 신도시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는 자리도 없고 다 무권리 자리 다 보니까 권리금이 없는 자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 사장이면. 또 1년 6개월 정도 계속 다달이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제차를 하나 뽑으셨고, BMW. 그리고 직원들도 처음에는 사장이 혼자서 홀도 보고 주방도 보고 했다가 이제는 좀 넉넉해지니까 직원들도 이제 좀 쓰고, 그러면서 자기도 쉬는 시간도 생기고 자신의 소비도 이제 조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사장이다 보니까 일단 또 폼을 얼마나 잡든지 한 달 순수익 맨날 계산해보니까 1000에서 1500 정도는 계속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음식 단가도 너무 좀 약한 것 같고, 좀 단가도 좀 높이고 평수도 좀 크게 하고, 처음에 했던 매장은 한 15평 정도였어요. 근데 한 40평 정도에서 50평 정도로 좀 크게 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2000 정도는 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사 곧잘 되던 15평짜리 스파게티 집을 그래도 좀 권리금도, 장사 잘 되는 매장이다 보니까 권리금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받고 대출을 좀 더 받아가지고 40평짜리 중식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차리게 됩니다. 인테리어도 그 전이랑 다르게 꽤 고급스럽게 했고요. 또 그 동네 또 중국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성공을 확신하게 됐죠. 자신도 넘쳤으니까. 그런 와중에 그 상권에는 처음에는 별 먹을 데가 없었는데 김밥집, 패스트푸드, 뭐 맘스터치 같은 거요. 그리고 브런치 카페도 생기고 뭐 저가형 우동집도 생기고 꽤 합리적인 금액들의 밥집들이 속속 차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평수도 크게 하고 인테리어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장사에 자신도 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장사가 좀 되다가 점점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게 돼요. 평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 전보다 임대료도 높아지게 되고 평수가 커지다 보니까 서빙을 보는 인원들도 많이 써가지고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종 공과금도 더 늘어나는데 한 달에 매출은 그전 매출이랑 비슷한데 나가는 게 많으니까 실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형편없게 된 거예요. 예전 스파게티 때 수익이 안 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한 젊은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9,000원짜리 짬뽕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짜장면 짬뽕을 처음 생겼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빨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맨날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익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잘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한 이 착각을 한 이 전 스파게티집 사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곳은 스파게티가 잘 되는구나. 중국집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스파게티집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새로 생긴 동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음식 가격도 만만해서 그 스파게티집이 됐던 거지. 지금처럼 우동집, 김밥집, 패스트푸드, 빵집, 만두집 다 생긴 마당에 그 스파게티집이 예전만큼 잘 될 리가 없어요. 스파게티라는 그 아이템 문제가 아닌데 이미 건방져질 대로 건방져진 그 스파게티 사장은 다시 스파게티를 차리고 장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계속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제차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그 고급진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동네 이사도 왔고 막 나름대로 생피죄에 걸리게 돼요. 자존심이 있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막 손님들한테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장처럼 사장병 걸린 사람들은 카운터에만 또 있고 매출이 안 나면은 배달이라도 좀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좀 충고도 하고 하는데 이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무슨 배달을 하냐. 그래서 자기는 배달집 아니라고 하면서 또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자칭 성공했던 경험을 가진 사업가 그 스파게티집 사장이면 망했습니다. 이것저것 끌어다 쓴 대출금 갚느라고 요즘 정말 바쁠 거예요. 쪽팔려서 이제 친구들도 못 만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이런 의미 없는 예전 자랑하는 아마 쪼다가 되겠죠. 장사 쉽게 보면 큰 거 다칩니다. 그리고 좀 된다고 이렇게 스파게티집 사장처럼 건방져지다가는 더더욱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성공했다고 겸손함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이유가 그 본질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 스파게티 사장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잘 유념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